당신 오늘도 안 돼. 나 너무 피곤해. 강민수는 어둠 속에서 아내 윤서의 등만 바라보았다. 차가운 이불 속 등을 돌린 아내의 어깨는 더 이상 온기를 주지 않았다. 결혼 8년 차. 처음엔 상처였고, 나중엔 익숙함이었고, 이젠 그냥 공기였다. 부부관계는 언제부터인가 완전히 끊겼다. 민수는 한숨도 쉬지 않았다. 아내가 눈치챌까봐.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천장을 바라보았다. 침실 천장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다. 언제부터 생긴 금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금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마치 이 결혼처럼.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민수와 윤서는 40을 넘겼지만 아이는 없었다. 애초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간도 관계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서로에게 익숙했지만 정은 점점 줄어들었다. 대화는 생활비와 가전제품 고장 얘기로만 채워졌다. 세탁기 이상한 것 같아. 소리가 이상해. 냉장고 문 좀 제대로 닫아. 전기세 많이 나와. 사랑은커녕 친구 사이도 아니었다. 그저 같은 집에 사는 타인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윤서는 화장실부터 차지했고 민수는 그 시간 동안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출근할 때도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냥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만 들렸다. 민수는 회사에서도 외로웠다. 동료들은 점심시간마다 가족 이야기를 했다. 우리 애가 요새 말을 배우는데 너무 귀여워. 아내가 어제 생일인데 깜빡했다가 혼났어. 민수는 그런 대화에 끼지 못했다. 아내 이야기를 할 것도 아이 이야기를 할 것도 없었다. 그는 점심을 혼자 먹거나 아예 거르는 날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윗집에 젊은 여자가 이사 들어왔다. 29쯤 되어 보이는 긴 생머리의 여자. 분리수거장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위층 입주했어요.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는 경쾌했고 웃음은 환했다. 민수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아, 네. 안녕하세요. 특별할 건 없었다. 그저 새 이웃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며 민수는 잠깐 멈춰섰다. 가벼운 발걸음, 흔들리는 생머리, 그리고 운동화를 신은 가느다란 발목.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는 황급히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복도에서 들리는 하이힐 소리, 문 닫는 소리 정도였다. 딸깍, 쿵. 그런데 자정이 넘어가면서 이상한 소리들이 섞여 들렸다. 쿵쿵거리는 바닥 소리, 억눌린 듯한 신음, 삐걱거리는 침대 소리, 그리고 다시 조용해지는 밤. 민수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층간소음이야 누구나 겪는 일 아닌가. 아마 남자친구라도 있는 모양이지.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소리는 계속됐다. 새벽 1시, 2시, 3시, 심지어 4시까지. 규칙적이지도 않았다. 어떤 날은 1시간씩, 어떤 날은 짧게 끝났다. 윤서는 귀마개를 끼고 자거나 또야. 진짜 환장하겠네. 저 여자 매일 밤 뭐 하는 거야? 라며 짜증만 냈다.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소리는 계속 들렸다. 쿵, 쿵, 쿵. 그리고 가끔 새어나오는 신음소리.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귀는 그 소리를 따라갔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 그를 자극했다. 분노도 짜증도 아니었다. 그건 갈증에 가까웠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며칠을 견디다 결국 계단을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벨소리가 울렸다. 안에서 소리가 멈췄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여자의 얼굴은 빨개져 있었고 눈은 촉촉하게 풀려 있었다. 숨도 거칠었다. 그녀는 얇은 티셔츠만 입고 있었다.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듯 가슴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났다. 죄송해요, 시끄러웠죠? 그녀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민수는 무심코 안쪽을 보았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붉은색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엔 뭔지 몰랐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그것은 장난감이었다. 성인용 도구였다. 그 옆에는 작은 충전기가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티슈 몇 장이 구겨져 있었다. 민수는 얼른 고개를 돌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 네.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여자는 민망한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조심할게요. 저 혼자 사는데 밤에 외로워서요. 그 말은 변명인지 고백인지 알 수 없었다.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다. 민수는 계단을 내려왔지만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왜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붉은 장난감, 상기된 얼굴, 거친 숨소리, 그리고 브래지어를 입지 않은 티셔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잠을 설쳤다. 아내는 옆에서 코를 골았지만 민수의 머릿속은 윗집 여자의 얼굴과 그 붉은 물건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건 욕망이었다. 아내에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지 너무 오래였다. 그 욕망은 어디로도 갈 곳이 없었고 그저 민수의 가슴 한구석에서 썩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 욕망이 다시 꿈틀거렸다. 그런데 윗집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 밤마다 울리는 소리는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 소리는 민수에게 이상한 자극을 주었다. 분노도 짜증도 아니었다. 그건 질투에 가까웠다. 그녀는 혼자서도 그렇게 살아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죽어가고 있을까? 며칠 후 분리수거장에서 다시 마주쳤다. 여자는 이번엔 민소매 운동복 차림이었고 목덜미는 땀에 젖어 있었다. 방금 운동을 하고 온 듯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요즘 조용하죠? 민수는 애써 무심한 척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눈길은 자꾸 그녀에게로 향했다. 웃는 입술, 드러난 쇄골, 땀에 젖은 목선, 그리고 운동복 사이로 보이는 가느다란 허리선. 민수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편했다. 민수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은 초라했다. 40이 넘은 남자. 아내에게 거절당한 지 몇 년째. 성관계는커녕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기억도 가물거렸다. 민수는 세면대를 움켜쥐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거울 속 자신이 대답했다. 너는 이미 죽어 있어. 아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민수가 다가가자 윤서는 귀찮다는 듯 말했다. 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윗집에서는 오늘도 소리가 들렸다. 쿵, 쿵, 쿵. 민수는 눈을 감았지만 귀는 그 소리를 따라갔다. 그리고 상상했다. 윗집 여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을지. 그날 밤 민수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아내에게 거절당한 지 너무 오래였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억눌려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윗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 억눌림을 건드리고 있었다. 민수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그는 윗집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마치 천장의 금처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윗집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잦아졌다. 새벽 1시, 2시, 3시. 어떤 날은 하루에 2번씩 들렸다. 저녁 10시쯤 한 번, 그리고 새벽 2시쯤 또 한 번. 윤서는 점점 예민해졌다. 진짜 미치겠네.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매일 밤 남자라도 데려와. 윤서는 귀마개를 끼고 잤지만 민수는 그럴 수 없었다. 아니, 하지 않았다. 민수는 윗집 소리를 듣고 싶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듣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소리는 그에게 이상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분노도 짜증도 아니었다. 그건 갈증에 가까웠다. 몇 년 동안 아내에게 거절당한 몸은 윗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반응하고 있었다. 민수는 자신이 비참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소리가 끊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소리는 유난히 길었다. 1시간 넘게 계속됐다. 쿵쿵거리는 소리,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억눌린 신음. 민수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상상이 시작됐다. 윗집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혼자서 그 붉은 장난감을 사용하고 있을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이 거칠어졌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았다. 윤서는 귀마개를 끼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민수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화장실로 갔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뜨거운 감정은 식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분리수거장에서 또 마주쳤다. 여자는 이번엔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가느다란 어깨와 드러난 팔뚝이 햇빛에 반짝였다. 운동을 다녀온 듯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요즘 괜찮으시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길은 자꾸 그녀의 몸으로 향했다. 목선, 쇄골, 그리고 티셔츠 사이로 보이는 가슴골. 민수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네, 괜찮습니다. 여자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저 혹시 너무 시끄러우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혼자 살다 보니 소음에 둔감해서요. 민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여자는 안도한 듯 웃었다. 다행이에요. 전 층간 소음으로 민원 들어올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녀는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계단을 올라갔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흔들리는 긴 생머리, 가벼운 발걸음, 그리고 반바지 사이로 드러난 하얀 종아리. 민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은 초라했다. 40이 넘은 남자. 아내에게 거절당한 지 몇 년째. 성관계는커녕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기억도 가물거렸다. 민수는 세면대를 움켜쥐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거울 속 자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초라한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여고 동창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다. 2박 3일. 제주도라고 했다.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그래, 잘 다녀와. 윤서는 짐을 챙기면서 한 번도 민수를 보지 않았다.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 쓰레기는 내일 버리고. 아, 그리고 택배 올 거니까 받아놔. 민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윤서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딸깍.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민수는 혼자 남았다. 넓은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윗집 여자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혼자 있을까? 아니면 또 그 소리를 낼까? 민수는 시계를 보았다. 저녁 8시.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하지만 윗집은 조용했다. 밤이 깊어졌다. 11시, 12시. 민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귀는 천장을 향해 있었다. 윗집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그리고 자정이 지나자 예상했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발자국 소리, 무언가를 옮기는 소리, 그리고 쿵, 쿵, 쿵. 민수는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소리는 점점 빨라졌다. 억눌린 신음소리도 섞여 들렸다. 아, 희미하지만 분명히 들렸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민수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잠옷 위에 가디건만 걸치고 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다. 계단을 올라갔다. 손은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윗집 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들렸다. 쿵쿵거리는 소리, 거친 숨소리. 민수는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였다. 하지만 손은 이미 벨을 향해 뻗어 있었다. 띵동. 벨소리가 울렸다. 안에서 소리가 멈췄다. 황급히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여자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서 있었다. 숨은 거칠었고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녀는 얇은 잠옷만 입고 있었다. 어깨끈이 한쪽으로 흘러내려 어깨가 드러났고 가슴골도 깊게 파였다.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듯 젖꼭지에 윤곽이 비쳤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여자가 먼저 말했다. 또 시끄러웠죠?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그 말에는 사과보다 다른 긴장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눈빛은 거부가 아니었다. 오히려 초대에 가까웠다.
민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한 발 앞으로 나갔다. 여자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저 안으로 들어오실래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딸깍. 여자가 문을 닫았다. 둘은 현관에 마주 섰다. 공기가 뜨거웠다. 민수는 여자를 보았다. 여자도 그를 보았다. 시선이 엉켰다. 저 혼자 사는데 외로워서요. 여자가 말했다. 그래서 매일 밤 그랬어요. 죄송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여자는 한 발 다가왔다. 오빠는 왜 올라오셨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여자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다. 숨소리가 들렸다. 오빠도 외로우시죠? 민수는 자신이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몇 년 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여자를 보았다. 여자도 그를 보았다. 둘 사이의 공기가 뜨거워졌다. 민수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여자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민수의 손이 여자의 어깨에 닿았다. 부드러웠다. 따뜻했다. 여자는 눈을 감았다. 민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자기 자신도 놀랄 정도로 여자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순간 여자가 움찔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몸을 맡겼다. 거부가 아니었다. 환영이었다. 몇 년 동안 허공으로 사라졌던 욕망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민수는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듯 단숨에 여자를 더 깊이 끌어안았다. 여자의 몸은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다. 아내의 몸은 언제부터인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안아도 벽을 안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민수의 품에 완전히 녹아들었다. 여자는 숨을 몰아쉬며 짧게 속삭였다. 괜찮아요, 계속요. 그 말은 불을 붙였다. 민수는 오랜 금기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동안 욕망이 있었지만 늘 벽에 부딪혀 사라졌다. 그러나 오늘은 아니었다. 오늘은 벽이 없었다. 오직 뜨거운 몸과 거친 숨소리만 있었다. 민수는 여자를 더 강하게 안았다.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잠옷 너머로 피부의 온기가 전해졌다. 여자는 작게 신음했다. 그 소리는 민수의 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여자의 목을 따라 입술을 옮겼다. 귓불, 목선, 쇳골. 여자는 몸을 떨었다. 오빠. 그들은 서로를 붙잡았다. 누구도 멈추려 하지 않았다. 민수는 여자를 거실로 이끌었다. 소파가 보였다. 하지만 그곳까지 갈 여유도 없었다. 둘은 현관 바로 옆 벽에 기댔다. 민수는 여자를 벽에 밀어붙였다. 여자는 숨을 헐떡이며 민수를 올려다보았다. 눈빛이 촉촉했다. 오빠, 저 오래 기다렸어요. 민수는 그 말의 의미를 물을 겨를도 없었다. 그는 여자의 입술을 찾았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여자는 입술을 열었다. 민수의 혀가 들어갔다. 여자도 화답했다. 두 사람의 혀가 엉켰다. 침이 섞였다. 숨이 뒤엉겼다. 키스는 격렬했다. 마치 몇 년치의 갈증을 한 번에 해소하듯 민수의 손이 여자의 몸을 더듬었다.
가느다란 허리, 부드러운 엉덩이. 여자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민수에게 완전히 기댔다. 오빠 침대로 가요. 여자가 가까스로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여자의 잠옷 어깨끈을 내렸다. 한쪽 어깨가 완전히 드러났다. 하얀 피부가 눈부셨다. 여자는 민수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이끌었다. 침대가 보였다. 이불은 구겨져 있었고 베개는 한쪽으로 치워져 있었다. 그리고 침대 옆 협탁 위에는 그 붉은 장난감이 놓여 있었다. 민수는 그것을 보았다. 여자는 민망한 듯 얼굴을 붉혔다. 저 아까 쓰고 있었어요. 오빠가 벨 누르는 바람에 놀라서 급하게 치웠는데.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여자를 침대에 눕혔다. 여자는 순순히 누웠다. 긴 생머리가 베개 위에 흩어졌다. 민수는 여자 위에 올라탔다. 무릎으로 그녀의 다리 사이를 벌렸다. 여자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 다리를 벌렸다. 민수는 여자의 잠옷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단추가 풀릴 때마다 하얀 피부가 드러났다. 마지막 단추까지 풀자 여자의 몸이 완전히 드러났다.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이 그대로 노출됐다. 작지도 크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 민수는 숨을 멈췄다. 몇 년 만에 보는 여자의 몸이었다. 아내는 언제부턴가 옷을 입은 채로만 잤다. 불을 끄고 이불 속에서만 관계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밝은 조명 아래 여자의 몸이 완전히 드러나 있었다. 오빠 쳐다만 보지 말고. 여자가 부끄러운 듯 팔로 가슴을 가렸다. 민수는 그 팔을 치웠다. 가리지 마. 보고 싶어. 여자는 얼굴을 붉히며 팔을 내렸다. 민수는 손을 뻗어 여자의 가슴을 만졌다. 부드러웠다. 따뜻했다. 여자는 몸을 떨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옷도 벗기 시작했다. 가디건, 티셔츠, 바지 모두 바닥에 던졌다. 여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민수의 몸은 40이 넘었지만 탄탄했다. 규칙적으로 헬스장에 다녔다. 갈 곳 없는 에너지를 운동으로 풀었다. 여자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오빠 몸 좋으시네요. 민수는 다시 여자 위에 올라탔다. 이번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피부와 피부가 맞닿았다. 뜨거웠다. 여자는 민수의 등을 껴안았다. 손톱이 등을 긁었다. 민수는 여자의 목을 따라 입술을 옮겼다. 쇄골, 가슴 사이, 배꼽. 여자는 숨을 헐떡였다. 오빠 빨리요. 민수는 여자의 팬티를 벗겼다. 마지막 남은 옷이었다. 이제 여자는 완전히 벌거벗었다. 민수는 잠시 멈춰 여자의 몸을 바라보았다. 완벽했다. 아름다웠다. 살아있었다. 여자는 부끄러운 듯 눈을 감았다. 오빠 그만 쳐다보고. 민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여자의 다리 사이로 몸을 낮췄다. 여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민수가 그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여자는 작게 비명을 질렀다. 아! 민수는 멈췄다. 아파?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좋아요, 계속해요. 민수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자는 그의 등을 껴안고 몸을 맡겼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오빠 더 세게. 민수는 속도를 높였다. 침대가 삐걱거렸다. 이제 이해했다. 밤마다 들리던 소리. 이 소리였구나. 쿵쿵거리는 침대, 억눌린 신음, 거친 숨소리. 여자는 점점 크게 소리를 냈다. 오빠 좋아요. 너무 좋아요. 민수는 더 빠르게 움직였다. 몇 년치의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땀이 흘렀다. 숨이 가빠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여자도 멈추지 말라고 말했다. 오빠 그만 멈추지 마요. 계속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30분쯤, 1시간쯤, 민수는 시계를 볼 여유도 없었다. 그저 여자와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 여자는 여러 번 절정에 다다랐다. 몸을 떨고 소리를 지르고 민수를 더 깊이 안았다. 민수도 한계에 다다랐다. 나 곧.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안에다 해도 돼요. 민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절정에 다다랐다. 몸이 경직됐다. 온몸의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였다가 터져나갔다. 여자도 함께 절정을 맞았다. 그녀는 민수의 등을 핥히며 크게 소리쳤다. 오빠. 모든 것이 끝난 후 둘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숨을 헐떡였다. 땀에 젖은 몸, 구겨진 침대 시트, 어질러진 옷까지.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는 방금 윗집 여자와 관계를 가졌다. 아내가 여행 간 사이에 여자는 민수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편안한 얼굴로 자고 있었다. 땀에 젖은 생머리가 이마에 붙어 있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여자는 눈을 뜨지 않았다. 민수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다. 오랜만에 느끼는 충만함이었다. 몇 년 만에 느끼는 만족감이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각이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민수는 조용히 일어났다. 여자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민수는 옷을 주워 입었다. 바지, 티셔츠, 가디건. 거울을 보았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목에는 여자가 남긴 키스 마크가 선명했다. 민수는 가디건 깃을 세워 목을 가렸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가세요? 민수는 돌아보았다. 여자는 이불을 끌어안고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이 애절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되기 전에 내려가야 해. 여자는 슬픈 눈으로 민수를 보았다. 다시 올 거죠?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여자는 이불을 내려놓고 일어났다. 벌거벗은 채로 민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를 꼭 안았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요. 다시 와줘요. 약속해요. 민수는 여자를 안아주었다. 다시 올게. 민수는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계단을 내려와 집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집. 텅 빈 침대. 민수는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방금 전 일로 가득했다. 여자의 몸, 소리, 체온.
모든 것이 생생했다. 민수는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다. 오히려 또다시 올라가고 싶었다. 여자를 안고 싶었다. 그 따뜻함 속에 묻히고 싶었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도 여자가 나타났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늦게 일어났다. 몸은 나른했고 어제의 일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목에 남은 키스 마크가 현실을 증명했다. 민수는 거울을 보며 터틀넥을 꺼내 입었다. 12월이니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윤서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날씨 좋네. 잘 지내고 있어. 내일 들어갈게. 민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윗집 천장. 지금 그녀는 뭘 하고 있을까?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민수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다. 윗집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손에 든 것을 내밀었다. 오빠 아침 드셨어요? 제가 김치찌개 끓였는데 너무 많이 끓여서요. 같이 먹어요. 민수는 어리둥절했다. 여자는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혼자 계시죠? 사모님은 여행 가셨다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민수는 그제야 기억났다. 어젯밤 여자가 물었다. 오빠 부인은요? 민수는 대답했다. 여행 갔어. 2박 3일. 여자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오빠 혼자네요. 외롭겠다. 여자는 부엌으로 가서 찌개를 데웠다. 밥도 차렸다. 반찬도 꺼냈다. 마치 자기 집처럼 자연스러웠다. 민수는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모습이 아내보다 더 익숙해 보였다. 아내는 언제부터인가 요리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귀찮다며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다. 다 됐어요. 오빠, 드세요. 여자가 찌개를 식탁에 올렸다. 김이 모락모락 났다. 냄새가 좋았다. 민수는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떴다. 맛있었다. 맛있네. 여자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다행이다. 저 요리 잘 못하거든요.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이상하게 편안했다. 어색하지 않았다. 어젯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니,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더 편안한 건지도 몰랐다. 여자는 밥을 먹으며 말했다. 오빠, 어젯밤 정말 좋았어요. 민수는 얼굴이 붉어졌다. 나도. 여자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오빠, 오래 참으셨죠? 그렇게 오래 하신 거 처음이에요. 민수는 민망해서 고개를 숙였다. 여자는 민수의 손을 잡았다. 오빠 부인은 오빠한테 잘해줘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다. 여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저도 그랬어요. 전 남편이 저한테 관심 없었어요. 밤에도 안 안아주고 말도 안 하고 결국 바람 피웠죠. 그래서 이혼했어요. 여자는 슬픈 눈으로 민수를 보았다. 오빠도 그렇죠? 부인이 오빠를 안 안아주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민수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럼 앞으로 제가 오빠를 안아줄게요. 부인이 여행 가신 동안만이라도. 민수는 여자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윤서는 여행에서 돌아왔다. 잘 있었어? 민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윤서는 짐을 풀고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다. 여행 어땠어? 민수가 물었다. 그냥 그랬어. 친구들이랑 떠들고 먹고. 뭐 별거 없었어. 윤서는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다. 민수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는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미 선을 넘었다. 그리고 그 선 너머에는 더 이상 되돌아갈 길이 없었다. 윤서가 출근하면 민수는 위층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문은 열려 있었다. 여자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왔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서로를 안았다. 여자는 이름이 할인이라고 했다. 29. 이혼한 지 1년. 혼자 살고 있다. 직업은 프리랜서 디자이너. 재택근무를 한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외로움을 견디는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민망한 듯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매일 밤 그랬던 거예요. 오빤 때문에 시끄러웠죠?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는 내가 나 때문에 소리 안 내도 되잖아. 하리는 웃었다. 맞아요. 이제 오빠가 있으니까. 둘은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고 또 침대에 누웠다. 하루에 한 번, 때로는 2번. 민수는 자신이 타락해 가는 걸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기분을 처음 느꼈다. 아내는 그를 남편이 아니라 그냥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처럼 대했다. 하리는 달랐다. 원하면 안겼고 웃었고 매달렸다. 그건 민수에게 필요했던 모든 것이었다. 어느 날 하린이 민수를 보며 말했다. 오빠, 저한테 계속 올 거예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린은 슬픈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오빠는 결국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저는 여기 혼자 남고요. 민수는 하린을 안았다. 미안해. 하린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요. 그냥 여기 있어줘요. 오빠가 있을 수 있을 때까지만. 그날 밤 민수는 하린의 집에서 잠들었다. 처음으로 밤을 샜다. 윤서에게 거짓말 문자를 보냈다. 회사 일로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윤서는 답장도 하지 않았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린을 안았다. 하린은 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오빠, 저 임신할 수도 있어요. 민수는 멈칫했다. 하린이 말을 이었다. 우리 한 번도 조심 안 했잖아요.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임신. 그 단어는 모든 걸 바꿀 수 있었다. 하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느낌이 그래요. 생리가 안 와요. 벌써 일주일 넘게. 민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하린은 그의 품에서 잠들었지만 민수는 천장만 바라보았다. 임신, 아이, 그리고 윤서.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다. 민수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 후 하리는 검사 결과를 들고 왔다. 2줄. 임신이었다.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기를 민수에게 보여줬다. 오빠 정말이에요. 민수는 멍해졌다.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비로소 찾아온 현실. 하리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나을 거예요.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몇 년 동안 거절만 하던 표정, 늘 피곤하다며 등을 돌리던 침대. 그리고 아이는 필요 없어. 우리 둘이 사는 게 편해라고 했던 말.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이혼하자고 할 거야. 하리는 놀란 눈으로 민수를 보았다. 진짜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생겼는데 이대로 있을 순 없어. 너랑 아이한테 책임질게. 하리는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 정말 괜찮아요? 부인이랑 8년이나 살았는데 민수는 할인을 안았다. 8년 동안 죽어 있었어. 너 만나고 처음으로 살아있는 기분이야. 그날 저녁 민수는 윤서 앞에 앉았다. 윤서는 저녁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윤서는 젓가락을 멈췄다. 뭐? 민수는 다시 말했다. 이혼하자고. 윤서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보았다. 갑자기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말은 변명이었다. 윤서는 점점 화가 났다. 대체 무슨 일이야? 다른 여자라도 생겼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는 숨이 막혔다. 진짜야? 민수는 대답 대신 서류를 꺼냈다. 이혼 동의서였다. 윤서는 서류를 보며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이게 지금 웃기는 거야? 8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딴 식으로.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윤서는 서류를 집어 던졌다. 미안하면 다야. 나한테 8년이 뭐야? 나는 내 가정부였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윤서는 울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말했다. 누구야? 누가 그렇게 좋아서 나를 버려? 민수는 말하지 않았다. 윤서는 비웃으며 말했다. 혹시 윗집 여자야? 민수는 깜짝 놀라 윤서를 보았다. 윤서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 다 알아. 내가 바보 같아? 요즘 윗집 소음 안 들리잖아. 전엔 매일 밤 시끄럽더니. 그리고 너 요즘 몸에서 여자 향수 냄새나.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민수는 할 말이 없었다. 윤서는 계속 말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솔직히 나도 내가 없는 게 편했거든. 이혼? 좋아. 해줄게. 근데 위자료는 제대로 받을 거야. 내가 바람핀 거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자. 윤서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 여자 임신했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대답이었다. 윤서는 웃었다. 역시. 그래.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서류가 처리되는 동안 윤서는 한 번도 울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짐을 쌌다. 마지막 날 윤서는 집을 나가며 딱 한마디만 했다. 행복하게 살아. 근데 후회할 거야.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다. 딸깍.
민수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다. 8년을 함께 산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결혼사진, 여행 기념품, 함께 산 가구들. 민수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났다. 후회가 아니었다. 그냥 8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웠다. 하지만 민수는 선택했다. 그는 집을 나와 할인의 옆에 섰다. 할인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오빠 정말 괜찮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제 우리 셋이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아기는 자라나고 있었다. 민수는 할인의 배에 손을 얹었다. 작은 생명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민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다는 실감이 났다. 그건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레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게 잘못된 길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이상하게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처음으로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다. 할인과 함께, 아이와 함께. 그건 죄이자 시작이었다. 6개월 후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작고 예쁜 딸. 민수는 아이를 안고 울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할인도 울었다. 둘은 아이를 보며 웃었다. 그리고 1년 후 민수와 할인은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친구들만 초대했다. 가족은 초대하지 않았다. 둘 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민수는 가끔 윤서를 생각했다. 그녀는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민수는 그녀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민수는 행복했으니까. 할인은 민수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사랑, 따뜻함, 그리고 가정.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났다. 민수는 매일 아침 아이를 안고 웃었다. 할인도 함께 웃었다. 이것이 민수가 원했던 삶이었다. 윗집에서 들려오던 소리. 그 소리가 민수의 인생을 바꿨다. 죄였지만 동시에 구원이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